안녕하십니까. 쩐데르TV의 쩐데르입니다. 오늘도 역시 장이 안 좋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 1% 이상 빠지면서 오늘도 이 코스닥이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하고 반등을 주려는 것 같더니만 밀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밀린 상태가 됐고요. 매동도 보시면 투자자별로 봤을 때 마감 후 최종적으로 개인이 대부분 다 팔고 대부분 다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판 이런 좋지 않은 그림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최근 시장은 굉장히 안 좋고 몇 가지 그 테마가 계속 우후죽순 돌아가면서 시세를 주고 반짝 시세를 주고 마감하는 좀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대외적인 변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재돼서 안 좋은 일만 좀 복잡하게 엮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특히 신용이나 미수 쓰신 분들은 지금쯤 담보 비율이 많이 좀 흔들리실 거고요. 현금 위주로 사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겠지만 거의 계좌가 뭐 소위 말하지 뭐 아작이 난 상태가 아닐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볼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제 입장이 아마 여러분 입장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럴 때는 우선은 만약에 신용으로 산 물량들이 있다고 하면 그 신용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담보 비율을 무조건 맞춰야 되겠죠. 담보 비율을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좀 현금이 있으시면 그 담보 비율 140%를 좀 맞추면서 끌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수익이 날 법한 종목들 말고 물려있는 종목들은 조금 비중 조절을 해서 담보 비율 맞출 수 있게 좀 조정을 해주시고, 신용으로 물론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려있는 종목들 중에서 만약에 지금이 물타기라도 해서 평단을 낮추면 올라갈 수 있는 차트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은 조금 금액을 좀 실어 보거나, 아니면 그 금액은 그 금액, 물린 금액은 물린 금액이고 나머지로는 지금 단타를 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같이 들어가서 좀 시세를 보고 나오는 좀 그런 방법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물린 종목도 있고요. 매일 단타를 치면서 조금씩 수익을 좀 보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운용을 좀 하셨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종목을 이슈 있는 종목들이라기보다는 좀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해요. 그 거래 순위에서 보면 이제 많지 않습니까? 보통 제가 거래 순위 상위 한 30개 종목을 좀 보고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당일에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좀 미리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당일날 움직이는 종목들을 잡기에는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당일에 튀는 종목들을 잡았다가 그 종목의 그 히스토리나 움직이는 패턴을 잘 모르면 거의 고점에 물리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매매는 지금 좀 안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거나 단기 급등 후에 조정받는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서 잠깐 반짝 시세를 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좀 제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걸로 만들려고. 그래서 오늘은 장기 평선을 뚫어주려고 하는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제가 관심 있게 좀 보려고 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뭐 이게 뭐 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의 매매법도 한번 같이 배우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뭐 각자 나름대로의 매매법이 있겠지만 요즘에는 좀 저점에서 얼마나 좀 잘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것들은 워낙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잡았다가 쭉 밀려버리면 매매 타이밍을 잡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정말 스캘핑이나 단타로 잘하시는 그 고수분들은 충분히 뭐 좋은 시장이겠지만 저같이 평범한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려워서 되도록이면 빠져도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그런 종목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정리해본 게 요 종목들입니다. 요 종목들인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려고요. 우선 모비스는 사실은 뭐 저는 현대모비스만 알고 있는데, 이 모비스는 사실 제가 정확히 회사 조사조차도 안 한 종목입니다. 단지 어제 기준으로 뭐라고 할까요? 좀 거래 대금이 실렸던 종목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차트만 보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모비스란 종목이 물론 코스닥이죠. 모비스란 종목이 보니까 뭐 협력사에서 알루미늄 저압주조 기술을 지원한다는 게 있고, 아마 현대모비스로 잘못 알고 사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자회사하고 뭐 유전자 가위도 만들고, 뭐 유전자 가위 하면 전 툴젠 이런 데가 생각나는데, 뭐 방사선을 집중 육성한다 뭐 이런 그 의료기기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지금 제가 301선 이평선을 거는 거거든요. 301선. 보통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면 뭐 241선, 뭐 181선, 301선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고, 단기는 뭐 20, 단기는 5일 21선이라고 보통 보는 것 같고요. 뭐 중기는 보통 보면 제가 알고 있기는 20일, 40일, 뭐 60일, 120일 이런 식으로 많이 보고, 단기는 뭐 5일, 뭐 3일, 뭐 10일 뭐 이런 이평선이겠죠. 예를 들면 해서 장기 이평선을 좀 펼쳐보고 살펴보니까 또 다른 시각으로 좀 볼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종목도 보시면요, 이 여기서 보시면 모비스가 장기 이평선은 이 300일선인데 여기를 쭉 빠졌다가 올라올 때 이걸 뚫어줄 때는 강하게 반등을 하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300일선을 다시 치고 올라올 때는 반등을 강하게 해주는구나 이런 좀 패턴이 좀 보여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얘가 여기서 오늘은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한 건 아닌데 언젠가 또 강하게 튈 때는 이 종목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이 종목도 좀 보고 있고요. 뭐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이 SKC 같은 종목도 보세요. 좀 희한한 게 여기서 지금 빠지진 않았네요. 이렇게 지금 이 301선을 뚫을 때는 어쨌든 간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하게 뚫어주더라고요. 보시면 요거에 맞는 거래, 요게 있을 때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만큼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이 장기 평선을 뚫을 때는 거래량이 터진다. 그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상승하는 기조에 있어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세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윗꼬리 달고 망치형까지는 아니고 윗꼬리 단 양봉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좀 마감을 해줬는데 어찌됐건 그만큼 이 302평선을 뚫을 때는 좀 강하게 힘이 받는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지켜보고 있고, 이 SKC도 이 302선을 뚫으면서 제대로 한번 돌파를 좀 해주면서 어쨌든 이거 올라가고 있어요. 보면 302선을 돌파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좀 강하게 시세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매매하면 많이 빠지지도 않고 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워낙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302평선 언덕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세가 그래도 뭐 적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파할 때는 이게 그래도 꽤 몇 프로 이상 될 건데, 얼핏 봐도 뭐 한 10% 정도는 돼 보이죠, 그죠? 10%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좀 강하게 돌파해 준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GV 같은 종목도 이렇게 300일선에서 제가 오늘 이거로 단타로 조금 수익 보고 나왔는데, 이 300일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300일 이평선을 튀어주면서 강하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그만큼 이 이평선을 뚫을 때는 강하게 뚫어주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쥐고 있으면 좀 어느 정도 매매를 단기든 뭐든 조금 수익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거 저만의 생각입니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분들 똑같이 따라 하시다가 뭐 망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오로지 제 생각입니다. 캐몬 같은 경우에도 300일 이평선을 강하게 뚫어줄 때는 시세가 붙으면서 강하게 뚫어주고 엄청 세게 거래량이 터져요. 이후의 움직임은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터진 종목들은 같다는 거죠. 이 이평선을 기준으로 상당히 좀 실효성이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겁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는 전혀 매매 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하시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그쵸? 여기도 또 뚫을 때는 튀면서 이렇게 가졌잖아요, 그죠? 선익 시스템도 제가 보고 있는데 이거 300일까지 된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네요. 2017년에 했으니까. 그래도 300일선이 이렇게까지 안 잡히나 싶은데, 뭐 어찌됐건 얘도 오늘 강하게 뚫어줬습니다. 강하게 뚫어주면서 이 뚫을 때는 1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워닝 머티리얼즈도 뚫을 것 같아서 제가 보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올라갔다가 매물대 밀리고 여기서 이제 또 시세를 줄 것 같아서, 그쵸? 요런 부분들. SNU도 오늘 거래대금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300일 이평선 때린 다음에 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포물선 그리면서, 왜 책 같은 거 보면, 주식책 같은 거 보면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이 상승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상승하는 패턴들. 그런 모멘텀 지표도 많이 있고, 기타 캔들 관련한 것도 많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시그널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이런 패턴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N자형 파동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이렇게 올라가지고 오늘 밀렸지만, 만약에 이게 물어 뚫을 거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먼저 잡았다면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300일선하고 관련 없는데 LB세미콘은 약간 패턴이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패턴이 보시면 이렇게 꼭 볼린저 밴드 하단 맞으면 꼭 튀어올라요. 볼린저 밴드 하단 거의 가까이 오면 튀어오르고, 여기는 뭐 물론 중앙에서 텄지만 또 빠졌다가 볼린저 밴드 이제 하단을 쳐주고 양봉을 떴어요. 그래서 원래 같다고 하면 내일쯤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양봉이 좀 떠줘야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진짜 이 패턴이 맞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그림이 아닌가. 왜냐면 이렇게 하락하던 거를 조금 작은 양봉으로 돌려 세워주고 큰 양봉 나오고, 하락을 하던 거를 이 5일평선에서 떨어질 때쯤 하면 다시 또 양봉 나와주고, 이런 그림이 계속 나왔고, 여기서는 5일평선이 아니라 이 캔들이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고 양봉이 나와주면 그때는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도 좀, 물론 패턴은 바뀔 수 있지만 참고하시면서,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때 종가 매매 하셨다고 하면 내일 한 번쯤 뜰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왜냐면 최근에 강하게 떴던 뭐 많잖아요. 모나미, 캠트로스, 후성, 동진세미캠, 뭐 많죠. 그 많은 종목들이 단타성으로 들어가서 저희같이 직장에 다니면서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빠졌을 때, 이게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빠진 종목이잖아요. 앞선 종목 다 빠진 종목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완전 소외된 종목들. 근데 강하게 시세를 주면서 오른다는 거는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시라고요. 그럼 좋잖아요, 공부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대한유팜은 뭐 제가 어제 좀 집어넣었는데 관심 종목에 얘가 오늘 안 가더라고요. 어마무시하게 이게 윗골 달면서 내려와서 그런지 좀 지켜볼 거고요. KFX 생명과학은 오늘 어쨌든 시세를 좀 줬는데 그게 뭐 크진 않았습니다. 그 전날 이렇게 강하게 주고 빠졌었고요. 얘도 보면 전날 강하게 주고 빠지고, 얘도 전날 뭐 강하게 주고 빠지고, 물론 이제 관련된 게 약간 바이오 계통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그쵸? 뭐 첨생법도 있었고, 막 최근에 바이오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300일선을 터치하면서 올릴 때, 장기 이평선 중에 물론 300일선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뭐 240일선이 될 수도 있고요, 뭐 180일선이 될 수도 있고, 그걸 활용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한 번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단타를 치시던 스윙을 하던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좀 장이 많이 안 좋아서요, 이 종목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올려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뭐 제가 뭐 유사 투자 자문업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증권사 직원도 아니고요, 단순히 정말 개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들을 제가 매매 복귀하면서 조금 더 제 매매 법칙 혹은 손절가 혹은 차트를 보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고,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뭐 소통, 사실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이기 때문에 소통이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올리면서 저도 취미로 또 혹은 그 배움으로 제 스스로 왜 알려드리다 보면 저도 깨닫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제 생각을 좀 담아서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단순히 종목에만 분석해서 이거 언제쯤 되면 튈 거예요, 여기 지지선 받고, 그거는 사실 쉽거든요. 지지선 긋고 하는 거는 쉬워요. 이평선 닿았을 때 뭐 골든크로스에서 올라갈 거고, 이런 내용들은 책을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내용도 찾아보면 어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다양하게 저도 다른 좀 매매법, 좀 더 오를 때 오를 수 있고 빠질 때 덜 빠질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좀 성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께는 어쨌든 정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조금이나마 단 몇 분이라도 제 거 봐주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조금 공부를 더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뭐 100%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뭐라고 할까요? 뭐 사실 제가 뭐 정말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의 타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한 여러분과 같은 주식 투자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해서 제 실력이 미천하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다른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하지? 요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최근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마냥 물려있기보다는요, 소액으로라도 이 단기 매매를 하시면서 단기로 좀 이렇게 시세 주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어떤 그런 스킬도 좀 키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냥 제가 물려있어 보니까 옛날에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데요, 단타를 막 치다가 세종텔레콤이라는 종목이 대4이동통신에 선정된다는 소식이 거의 12월 말쯤이었어요. 그때 들어갔다가 수익을 꽤 많이 봤습니다. 단타를 막 거의 30%씩 막 이틀 올라가지고 7, 800 정도 수익을 봤다가 그냥 가지고 있었더니만 결국에는 물론 뭐 손해는 아니고 수익 봤지만 상당히 수익이 줄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차바이오텍 때도 손절을 못해서 제가 굉장히 손실을 많이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이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급등했을 때 팔고 나와야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손해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앞으로도 조금씩 드리면서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주 3일이나 지났네요. 남은 이틀은 이런 최악의 시장에서 벗어나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 양봉으로 마감할 수 있는 좀 그런 즐거운 이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